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16일이고요. 명으로는 2024년 11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자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마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세 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 뭐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월에 간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립목인 간목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라든가 소나무와 같은 굉장히 크고 굵고 굵직굵직하면서 위로 쭉쭉 뻗는 큰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경금으로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가을의 나무, 가을의 간목 또는 겨울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성장을 이미 멈추고 동면에 들어간 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의 간목이라든가 겨울의 간목은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동설한이면서 한기가 12달 중에서 가장 극심한 시절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로서 조후해 주어야지만, 얘를 경금을 쓰든 또는 다른 용신을 쓰든 간에 일단은 화는 있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간목이 얼지 않는다.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역할을 하지만,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많아지게 되면 수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윤하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간목이 기운이 땅속으로 뿌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기를 갖다가 겉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병화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간목의 수기를 겉으로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줘야 되면서,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정화를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얻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되면서 지지로 사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화, 경금, 병화 모두 천간에 투출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금, 정화를 위주로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지지로 뭐 오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사화 등이 있으면 굳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주의 국세는 갖출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라고 하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천간으로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거나 또는 천간으로 임계수 같은 인성이 투출을 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되는 또는 희신 길신으로 써야 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임수 또는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면 안 된다. 특히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해자축월의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즉 천하가 다 결빙되고 얼게 돼서 남극대륙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자월의 임수 개수가 투출해서 수가 너무 많아진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트로서 수를 갖다가 토극수에서 제거시켜 주면서 병화로서 다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자월의 간목은 병화, 정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용신으로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 간목의 특성, 원령 자월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격국과 용신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격국과 용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지 간과하고 넘어갈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사주 8글자가 그냥 막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지로는 형중회합을 보는 것이고 천간으로는 생극재화를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사주의 틀 매우 중요하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중화를 시키는 것, 무엇을 중화를 시키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요.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 다른 글자들 관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또는 식상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일간이 너무 왕하면 제멋대로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적절하게 왕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왕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같이 너무 뜨거워버리면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반대로 시베리아라든가 남극이라든가 북극처럼 너무 추워도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적절하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본시 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채양용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몸체는 약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 이유는 자수는 양, 해수는 음이지만은 자수는 그 지장간을 보면 초기로서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가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본기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수는 양이지만 그 본기, 본성이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양, 용, 음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양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자수가 일간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 육친으로 보면은 어머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죠. 이건 아생자라고 표현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하죠.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자식이라든가 나의 아랫사람, 부하 직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식으로 볼 때는 이제 여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육친으로 봤을 때 자식을 이렇게 식상으로 보고,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인은 바를 정자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생모, 모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인은 정모가 생모가 아니겠죠. 그러면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양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자월의 간목, 양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 자월은 수왕절이 되겠고 엄동설한이 되기 때문에 자월의 수
어떻게 돼요? 결빙,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해동되지 않으면 수가 얼음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생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국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수가 목을 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화가 있어서 물을 갖다가 해동시켜주고 해서 물이 녹아서 흘러야지만 수생목을 생할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반생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신은 화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해서 화는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만은 겨울에 수왕절 때는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그 수가 목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오히려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반생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월의 간목은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할 때 다자란 성목이 되면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죠. 특히나 추동절의 간목은 성목으로 본다라고 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야 되고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항상 정화를 대동해서 정화로서 경금을 깔끔하게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능히 잘 재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근데 이때 해자축월의 간목을 경금으로서 제목을 만들 때 간목 자체가 신왕함을 요한다. 왜냐면 간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나무이고 그 큰 나무를 갖다가 재련을 해야지 큰 제목으로 쓰는 건데 일간 자체가 신약하게 되면은 그 나무는 베어서 뭘 씁니까? 화목으로밖에 쓸 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은 뭐예요? 뗄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술 해자축월에 만약에 간목을 갖다가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경금을 치우면서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경우에는 일간 간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연지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합이 되죠. 인성이 좀 많아지게 되고 화가 없는 자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도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기가 가중돼서 물이 얼고 나무도 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행히 이제 인목이 있죠. 간여지동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간 자체가 자월에 약할 것 같지만 일지에 있는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생왕해졌다, 신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급선무는 보다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월간에 병화가 있고요. 연간에 비견인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다시 생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 인목이 좋은 점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병화의 뿌리가 되고 일간의 뿌리가 되고 병화를 생주해주는 비견인 간목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병화가 핵심 용신이긴 하지만 인목이 지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크게 만약에 이게 인이 아니었고 자수였거나 지지로 신금이었다라고 하면 신자진 수국 또는 자진합수가 돼서 간목이라든가 병화의 뿌리가 매우 약해졌을 겁니다. 근데 인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 간목이 크게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크게 한기가 있어서 나무가 얼고 물이 얼는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핵심은 병화이지만 지지로 그 병화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사주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있고 간목도 있어서 뭐 조우는 이 정도면 되더라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자수를 다시 하나 얻게 되면 좀 한기가 가중되는 점이 있다. 간목이 투출해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시도 뭐 무해무덕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병화가 2개, 인목 2개까지 있죠. 이거는 오히려 사주 틀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간도 왕하고 화도 왕하기 때문에. 근데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금수운은 오히려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목화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겁니다. 자진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병인시 정묘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기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간목하고 이렇게 탐합을 하는 정도는 있죠. 이거 예를 들면은 간목 두 개가 기토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쟁제라고 보진 않아요. 이거를 뭐 군비쟁제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병화이기 때문에 막 목생화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군비쟁제는 되지 않는다. 이것도 결국 사주가 좀 자월이라 하더라도 목화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화를 받고 옷을 합의되고 병화 간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의 경금을 충하는 경우에는 일간이 왕할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 인목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금까지 얻어서 틀은 좋습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칠살인 경금이 뿌리가 약한 것이 오히려 좀 흠이 될 수 있죠. 이건 금운으로 가서 요 경금이 세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하기가 어렵죠. 이걸 신자진 수국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신자진 수국이 안 되고 자진 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인신충이 인신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중에서는 좀 피해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월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요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쁜 생시는 아니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을목이 천간에 또 다시 투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좀 의문은 듭니다. 물론 생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글자 8글자가 서로 불필요한 글자 없이 서로 생극제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사주가 좋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글자를 원국에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